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사를 많이 올렸죠. 이도윤 노란우산 CIO 한국 기축통화 가진 미국과는 인플레 충격이 다르다면서 좀 금리 인상을 좀 예견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이죠. 법원 치과 레지던트 과정 외국서 밟아서도 자격 인증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했어야 됐었나봐요. 삼성 늘어나는 특허 소송에 2년 연속 변리사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리사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은 전선이 넓은 기업이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를 비롯해 전자업계가 취급하는 부품과 완제품 중 상당수를 생산한다.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으로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특허 괴물 MP로선 공격할 곳이 많은 기업인 셈입니다. 홀로서기 1년차 DL케미컬의 재발견입니다.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 DL케미칼은 DL이 보유하고 있던 DLFAC와 카리플렉스 지분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DL케미컬, DLFNC, 카리플렉스로 이어지는 그룹 석유화학 사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DL케미컬은 개별 기준을 올 상반기까지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 640억 원에 버금간다. 올해는 1000억 원을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 회사는 DLFNC와 카리플렉스 실적을 합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 당첨길 열렸네요. 주의하셔야 할 게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좀 일정 수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 해외 소득에도 세금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미국 경기 아직 안 꺾여. 조정 오면 에너지 금융주 사들일 적기라고 하네요. 미국도 애플 방지법 90일 안에 바꿔라 명령한 법원이네요. 애플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네요. 근데 독과점은 아니라는 또 평가가 나왔나봐요.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진핑 공동부유 옆 바이든의 분수 효과라고 하네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체 지재권 가진 개발사로 변신, 네오 위주 부활 이끌 것이라고 하네요. 중대재해법 무서워 건설 CEO직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중대한 처벌이 있다는 것 같아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지는 상황에서 대주주 2세나 고위 임원들이 CEO직 맡기를 꺼리고 있어서다. 건설업은 특성상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즉시 CEO들이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얼마 전 CEO를 교체했다. 원래 CEO직을 맡고 있던 창업주 아들이 물러나고 내부에서 승진한 전문 경영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표면적인 교체 이유는 전문 경영인에게 책임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A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 CEO를 교체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친이 창업한 건설사를 물려받은 B건설사 CEO 역시 퇴진을 고민 중이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CEO들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라며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 경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네요. 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비용도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먼저 조직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 능력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외라도 업종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사업장에 배치해야 한다.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보고서도 마련해야 한다. 김동욱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보전
안전보건에 필요한 최소 요건만 요구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라고까지 요구한다며 따라서 인원 예산 모두 기존의 기준보다 더 높여야 형사소송에 돌입했을 때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조항이 사고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건설업계 CEO는 중대재해법이 통과한 이후 현장 관리 책임자나 담당 임원조차도 크게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또렷하게 CEO로 지목해 놓자 현장 책임자나 임원에게 남의 일이 된 것 같다며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하지 않겠지만 담당자 개개인이 본인이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책임지는 상황과는 달리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늘어난 셈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알파견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